30대 초반에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 물정도 아직 잘 모를 나이지만 사실 저는 이혼녀예요. 아무리 요즘에 이혼이 흔해진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다 이겨냈으니 모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친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희 부모님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TV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쪼들리는 생활 없고 여유가 있으시고 부모님 노후 걱정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매달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로만 살아도 충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고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제가 나름대로 손에 꼽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몇 년 전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고 차라리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지만 저는 이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해 1년 정도 회사를 다녀보니 너무 치열한 경쟁이 머리가 아프고 제가 그런 일을 평생 하며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기에 더 적합하다 싶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하니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다만 크게 반대하진 않으셨고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고 이 일을 하던 중에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저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 많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제 직장 근처로 와서 같이 퇴근을 했고 함께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퇴근을 하는 일상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쉬웠어요. 조금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둘 다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각자 집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면서 알게 되었죠. 남편은 어머님께서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연세가 적지 않지만 아직도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제 남편 역시도 어릴 때부터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공사장 막노동 일도 해봤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방학이 되면 항상 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 일을 하며 버는 돈을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요즘 사람답지 않게 생각이 깊어서 좋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괜찮은 대학 나와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니 주말 봉사활동이나 유니세프 정기후원 같은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느끼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았어요. 나도 빨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내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계속 답답하고 조급해지는 게 현실이야. 우리 집안 상황 알잖아. 내가 번 듯한 전셋집이라도 해와야 자기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저런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을 텐데 먼저 말을 해준 이 남자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싶었고요. 사실 저는 제가 모은 돈도 있었고 여유 있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차라리 집을 제가 하더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조건보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결혼할 때 집을 해주겠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야? 집은 내가 해갈게.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는 할 수 있잖아. 우리 힘 합쳐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해주는 집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크게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충분히 반대하실 수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나머지 혼수나 결혼 비용 등은 남자친구가 많이 부담하게 되었고, 사실 물질적인 부분들은 제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더 벌고 싶고 외제차 명품 이런 것들을 좋아했더라면 애초에 대기업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을 거고, 부모님 도움받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거나 다른 편하게 돈 버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는 길을 택했고, 그 길에 이 남자가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제게 모든 걸 하나하나 감사했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단단한 믿음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제 바보 같은 착각이었죠.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릴 때도 시부모님은 집안에 과분한 며느리가 들어온다며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니? 내 아들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완전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어머님께서는 제가 집을 해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마움을 느끼셨고, 우리 부모님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반대 상황이 되어 제게 여유가 없고 남자친구 쪽이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남자친구도 저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희는 어려움 없이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제게 약속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 꼭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잊지 않았고, 퇴근길에 맛집에 들러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래 변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저희 남편도 딱 그랬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사이가 좋은 부부였고 대화도 잘 통했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연애하던 시절처럼 퇴근길에 만나 같이 집에 들어가는 날이 계속되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난임 부부가 요즘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입 밖으로 고민을 이야기하면 남편도 속상해할까봐 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면 알아서 생기겠지 하고 넘어갔고, 아무리 그래도 1년 안에는 아이가 생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이에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친정도 시댁도 아이 이야기를 슬슬 꺼내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양쪽 부모님들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 언젠가는 아이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양가 부모님들이 난임 사실을 전해 듣고 친정에서는 저와 남편에게 보약을 지어 보내기도 하셨고, 시댁에서는 부적을 써서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으니 남편은 점차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도 소식이 없어? 아, 대체 왜 안 생기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보챈다고 없는 아이가 갑자기 생겨? 요새 초산하는 산모들 나이 봤잖아. 나 정도면 어린 편이야. 천천히 생각해. 나이도 어린데 왜 안 생기냐고. 너 나이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더 이상한 거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기대가 크시잖아. 근데 아이 때문에 자꾸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불안해.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 때문에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한 번 크게 싸운 뒤로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이를 가져서 저희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지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는데 말로 풀어보려고 해도 남편은 저를 피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이 대체 저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니 아이가 찾아올 기회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외박을 하거나 각방을 쓰는 일은 없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너무 커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작은 일도 심각하게 바뀌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 그 약속을 잊었는지 자꾸 출장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직장 동료 집에서 잔다고 하거나 집에 오더라도 거실이나 작은 방에서 밤을 보내는 등 각방을 쓰는 날이 늘어났어요. 저와 한 이불 덮고 자는 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진짜 출장을 가는지 거짓말인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밖에서 딴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먹한 관계로 3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남편이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우리 회사 앞으로 찾아와 밖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연애 때처럼 다시 돌아간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맨날 바쁘다고 하더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러고. 이제 마음은 다 풀렸어? 아기는 우리가 즐겁게 지내다 보면 알아서 생길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해둘 테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자기야,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신 아파트 팔면 안 돼? 그거 팔고 25평으로 옮기자.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집을 큰 집으로 옮겨드리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어머님이 집이 작으시대? 그동안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사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어렵게 가지셨거든. 나 같은 마음이셨을까 싶어서 너무 죄송하더라. 우리 부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사셨잖아.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신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우리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어차피 우리 당장 아이도 안 생기잖아. 33평이 둘이 살기엔 너무 넓어. 장인어른도 애 낳을 거 생각해서 이런 집으로 구해주신 건데 둘이 살기엔 25평이 낫지. 남편은 갑자기 친정에서 사주신 33평 집을 팔고 같은 아파트에 25평으로 이사 가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액으로 시부모님 집을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싶답니다. 시댁에 효도를 하건 말건 그것까지 제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건 정말 경우에 안 맞는 소리잖아요. 지금까지 용돈을 드리더라도 시댁에 더 많이 챙겨드렸고 제가 덜한 건 없었어요. 우리 친정이야 제가 작은 돈으로 용돈 드리지 않더라도 별 상관없지만 시댁은 고생하고 사시니 더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다만 남편의 당당한 헛소리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저희 부모님 돈으로 효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게 생각을 잘해보라며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절대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틈만 나면 이사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이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조르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또다시 밖으로 돌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것도 열받고 저희 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시댁에 효도를 하자는 그 생각 자체도 화가 났어요. 저희 집에는 남편과 제 차가 각각 한 대씩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제 차가 엔진 경고등이 뜨고 운행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당장 출근을 해야 하는데 차는 센터로 들어가야 해서 곤란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잠깐 차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남편의 차를 탄 건 연애할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차의 문을 열고 타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요즘 많이 속상했구나 싶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부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특히 뒷자리가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온갖 쓰레기와 남편의 겉옷 그리고 서류와 명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 개의 부동산 명함들과 홍보물들이었어요. 남편이 부동산에 갈 일은 크게 없었고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점점 의아한 기분이 들었는데 부동산 지역 자체도 집 근처부터 인천과 경기도 외곽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명함들을 받고 다닌 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우리 부모님 돈으로 효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짜증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 우선 넘어가기로 했죠. 이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또 저를 설득하려고 아파트 팔자는 소리를 할까봐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계속 생각을 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인간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기는 하는 건지. 우리 부모님이나 내 의견은 무시하고 있는 건가? 친정 부모님 돈으로 왜 시부모님 집을 바꿔줘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더니 남편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수리하러 센터에 들어간 제 차는 고치는 데까지 며칠이 더 걸렸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남편의 차를 계속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남편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싫어할 것 같아서 부동산 명함에 사진을 찍어두었고 홍보물 서류들이 뭐가 있나 확인했는데 인천과 경기도에 새로 지어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분명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차 안을 살피다가 뒷자리 서랍 안에서 누군가 쓰다가 벗어놓은 올이 나간 스타킹을 찾게 되었어요. 분명히 제 건 아니었고 절대 제가 신은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이곳저곳 다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뒷자리 바닥에서는 한 달 전에 다녀온 을왕리 조개구이집 영수증이 있었고 제가 모르는 카페 영수증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진짜 웃긴 건 포인트 적립된 이름이 남편도 저도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중이었고 증거가 다 있는 차를 저한테 빌려주는 건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서먹해진 건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었는데 혹시 이렇게 되려고 아이가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집을 팔아서 시부모를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드렸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 결심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직접 이 문제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요새 일은 어때? 힘든 일은 없고? 똑같지 뭐.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아니, 일이 힘드니까 자꾸 당신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야근한다 하고 을왕리도 가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도 하나 보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거짓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고 얼굴에 다 티가 나거든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차키를 챙겨들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았는지 몰라요. 저는 바람 피운 건 그렇다 치고 인천 경기도 부동산을 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해서 한번 찾아간 적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자분이랑 같이 집 보러 갔었잖아요. 까만 SUV 타고 갔던 김호영이라고. 아, 알죠? 바로 연락 주신다고 하시더니 며칠 걸리셨네요. 결정은 하셨어요? 남자친구분이랑 엄청 잘 어울리시던데 남자가 집 해준다고 할 때 빨리 합치는 게 좋아요. 부동산 사장님과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팔고 그 차액을 빼돌려서 지금 만나는 상간녀와 살 집을 구하려고 했었나 봐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처음엔 친정 부모님에게 평생 잘하겠다고 했으면서 뒤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죠.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왔고, 이제라도 수습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싫어지고 역겹더라고요. 원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증거를 잡아 소송을 하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바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 뺨을 때리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진짜 적당히 해. 이쯤 되면 너가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것 같다. 이 집 팔아서 그년이랑 살 집 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우리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지 알겠어. 애도 너 같은 걸 아빠라고 부르고 싶겠니? 그냥 내 집에서 나가. 너만 나가면 돼.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 바꿔드리려고 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건 오해하지 말아줘. 오해?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년이랑 인천 아파트 보러 다녔냐? 됐다 됐어. 녹음 파일도 다 있고 다른 증거도 충분하니까 앞으로 기대해도 좋아. 제 입에서 아파트 이름까지 나오니까 남편은 체념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집에서 내보냈고, 며칠 후에 저는 증거를 모두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손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라 마지막 인사조차 할 필요 없었어요. 몇 년간의 사랑과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참 허무한 마음만 들었어요.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한심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재판이 있기 전날 제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고, 하다못해 시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상간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그딴 헛소리를 제가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화도 나지 않았죠. 정작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이래저래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남편을 절대 용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